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 유공자 정신건강 시태 등에 관한 학술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되어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승격 및 청와대 보훈비서관 신설, 또 특수임무 유공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방향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국보훈포럼 김태열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박민식 보훈처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또 우리 서병수 의원님, 또 주호영 의원님, 김기호 의원님, 가시는 배주영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또 인선 의원님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베트남전에서 산화한 미군 병사들을 추모하는 워싱턴 미모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미모리얼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핀 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그 가족을 끝까지 챙겨주는 게 대한민국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한참 됐습니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중사 살리에르가 팔레스타인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기네 국가 중사 군인 한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포로하고 포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1대1 협상이 아니라 그 중사 한 사람 이스라엘 군인을 다시 조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시켜줍니다. 그 정도로 국가나 한 군인, 유공자의 생명을 끝까지 찾아내서 지켜줘야 되는 게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전부 다 보훈 대국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캐나다를 보십시오. 호주를 보십시오. 전부 다 선진국 보훈 대국. 우리도 보훈 대국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열 회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자.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도 보훈비서관제를 신설하자. 그리고 또 우리 이종열 회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국가 HID 어른들의 어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열 회장님하고 관계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들 기타 없는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12월경에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신 강창희 의장께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한 건의문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관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김을동 의원께서 국가보훈부 발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명수 의원이 국가보훈부 승격 발의를 했는데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그리고 특히 청와대 보훈비서관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죠. 그 부분도 여기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2015년도에 1차 그리고 2차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말로는 보훈을 잘해야 된다 하는데 실천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결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한 달 보름 전부터 주관하고 기획하면서 오늘 분위기를 보고 이제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그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님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님 등 아주 뭐 이쪽에 그 쟁쟁한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참석까지 해주셨다는 얘기는 이게 희망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학계나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국가 보훈이 말로만 보훈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특히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보훈처의 직급과 정비를 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국가보훈처의 직급이 지금 장관급이라 가지고 현재 부령이나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으로서 부령이라든가 행정명령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거 추진하는 부분은 국가보훈처가 불어돼 가지고 외국과 같이 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갖다 예우하는 걸 갖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시작하는 단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님 오셨는데 특히 제가 이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월남전이나 그다음에 그 고엽제, 한국전쟁 이런 분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이런 걸 다 해도 이분들이 제일 높습니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은 그만큼 혹독한 훈련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서운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보훈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시되고 지금 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제도가 잘 돼 있으면은요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발시하지 못하는 게 그게 보훈학적인 관점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국가보훈부 승격 및 청와대 보훈비서관 신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준비해 주신 윤상현 의원님과 그리고 김태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런 중요한 토론의 개최가 아주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에 있어서 보훈의 의미라는 것은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떤 국난의 상황이나 여러 누란의 위기에서 어떤 노력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도 이 전란이 있을 때마다 공신을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만 들어도 임진왜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에 결부해서 실제 무공을 세우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선무공신들 그 18명의 명단 안에는 정치적인 고려로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의병, 승병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선무공신과 반대되는 왕을 쫓아다녔던 왕을 호종하는 데 공이 있었다고 하는 호성공신 또는 호종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들어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명단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의 마부도 여러 명 들어가 있었고 내시도 여러 명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국난을 거친 뒤에 과연 누가 공이 있었는지 적은지에 따라 가지고 또 관직을 배분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 또 병자호란과 같은 병화를 겪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보훈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대대적인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 적임자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가신 고 박순유 중령의 아들 되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이번에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느 집단에서나 중요한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공을 세운 사람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예, 앞으로 이 국가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차원에서도 어쩌면 또 당 차원에서도 매우 공정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농공 행상이 항상 벌어지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인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위해 가지고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께 큰 숙제를 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윤상현 의원님과 그리고 또 김태열 회장님이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좋은 의견들도 국가와 당의 보훈 정책에 꼭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런 좋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한국보훈포럼의 김태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대교요, 문화는 천년대교고 보훈은 만년대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훈은 그만큼 국가의 기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나가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이런 국가 유공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고 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시골 도시에 가도 꺼지지 않는 불로 해서 그 전쟁에 희생당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간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 보훈 체계 또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의료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 힘은 국민 통합과 그리고 보훈 정책 강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것이 결국 정부의 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 보니까 2015년도에도 이 문제로 세미나를 하셨는데 아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여러분들의 이 꿈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직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또 권성동 원내대표님 또 우리 서병수 주호영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우리 당의 아주 핵심적인 분들 그리고 또 최춘식 의원님 우리 이인선 의원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진정성을 가지고 수년 동안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윤상현 의원님께 특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정무위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보훈처는 사실은 60년도에 한 6, 70년 전에 원호청 체계를 그대로 사실은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원호 대상자 손들으라 합니다. 그때 제 기분이 정말 아주 위축이 되고 부끄러운 기분, 뭔가 죄를 지은 기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나라가 명령을 해서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저한테 미안해해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뭔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사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보훈 체계는 뭔가 자긍심과 명예 이런 것보다는 아주 극빈자한테 그냥 도와주는 이런 거로 잘못 컨셉이 정해지고 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훈대국 아까 우리 권성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보훈은 만년대계다 하는 그런 선진국 차원에서 볼 때는 대단히 걸맞지 않는 체계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세미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제대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보훈부가 부로 성격돼서 국무위원이 돼서 법안 발의도 하고 부령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대상자 숫자에 비해서 보훈비서관 제도도 빨리 좀 신설돼서 원하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관하는 국가보훈복지포럼의 김태열 교수님이 제 지역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조직본부의 보훈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축하하러 왔고 제가 2010년에 특임장관 할 때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처여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 내용들을 다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되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보훈 관련 대상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보면 보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자식에게까지 할 것이냐, 손자에게까지 할 것이냐, 이 범위 정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보훈 대상자들이 이 독립투사부터 월남전, 참전, 그다음에 뭐 6.25 여러 다양한 보훈 대상자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대우할 것인가가 많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줄기도 이 포럼을 통해서나 또 박민식 처장께서 가닥을 좀 잡아주시면 형평성의 문제도 잘 정리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구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보훈 대상자들을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주는데 본인이 보훈 대상자인 경우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상자인 경우에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보훈 대상자일 경우에는 참 엄청나게 예우를 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졌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이제 김태열 교수가 더 이상 제도 개선을 위한 뭐 세미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석 교수님 좀 찍어주세요.